자, 먼저 가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좀 봅시다.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점수. 이게 보통 기본적인 정의야. 넘지 않는. 네. 넘지 않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작거나 같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뭐뭐뭐 이하의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 선생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x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중에서 최대 정수, 가장 큰 정수를 말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은 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싶어. 양의 소수를 제외한 정수 부분.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3.8 이러면 3.8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중에서 최대 정수인 3 이런 뜻인데, 얘를 또 양의 소수를 제외한 0.8을 제외한 정수 부분 3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지? 네. 이렇게 봤을 때 얘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선생님이 자, 다음과 같이 수직선에서 x가 정수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치면 이 n이 얘가 가우스 x가 된다. n이라고 하는 거. 되니? 네. 그 다음에 이 x와 n의 차이, x에서 n을 뺀, 즉 x라고 하는 것은 실수인데 그 실수에서 자, 정수 부분을 뺐어요. 네. 그러면 요만큼의 차가 뭐가 되겠어? 소수 부분이 되겠지. 그렇지? 양의 소수 부분. 이게 x 빼기 가우스 x인데 얘가 양의 소수 부분이다. 됐어요? 네. 그거를 특별히 우리는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됐니?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직선에서 자, 정수와 정수 사이에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 걔네들의 가우스 값은 언제나 n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차이를 우리는 양의 소수 알파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럴 때 표현 동치 표현 세 가지를 선생님이 가우스 동치 표현 를 보여드리면 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n 플러스 알파는 0 이상의 1 미만 저렇게 표현하면 양의 소수예요. 네.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이랬을 때 가우스 x는 n x 마이너스 가우스 x는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니까 x는 어디 위에 있더라? 어디에 놓여있더라?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놓여있더라. 이렇게 세 가지가 언제나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요걸 토대로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좀 배워봅시다. 오랜만에 또 수업을 하니까 수업이 안 되네. 자, 얘를 그리기 전에 아까도 보시면 이 양의 소수를 제외한 정수 부분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n 값이 가우스 x입니다라고도 표현했고요. 그죠? 얘네들의 차이가 소수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x의 값이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일 때는 언제나 가우스 값이 얼마야? n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실수 x에 대해서 걔네들의 가우스 값은 언제나 얼마다? n이다 이렇게 보고 온 거야. 이해하니? 네. 한번 해보세요. y라고 하는 거 x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는 게 y죠. 그러니까 함수 값은 언제나 누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예요. 되시나요? 네. y는 가우스 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가우스 x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n이 된다. 어떤 범위에서는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서는 y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얼마가 된다? n이 된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야. 걔를 이해하셨으면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는 가우스 값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런데 그게 누구인 거야? y인 거지. 됐니?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x들에 대해서는 걔네들의 y가 다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됐어요? 네.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며. 그지? 그 값이 곧 y의 함수값입니다. y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 함수값 전체가 다 뭐야?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 됐니? 네. 그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을 때는 얘네들에 대한 가우스 값은 이번에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러니까 y 모두 이 얘네들에 대한 y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y가 모두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지. 됐니? 네. 그 다음에 0부터 1 사이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는 자 가우스 값이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값이 모두 다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됐니? 1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는 가우스 값이 얼마야? 1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y 값이 모두 다 1입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 이거야.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지점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너무 왼쪽, 너무 오른쪽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 여기를 밑에를 지우고 여기다 할게요.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 함수라고 하는 것을 그려볼게. 이번에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봐. 알파예요, 알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하는 구간에서 y 값을 뭐라고 볼 거야? 알파 소수 부분으로 볼 거다는 거죠. 이해하니? 네. 그런데 선생님 자 하나 더 써드릴게요. 알파라고 보셔도 되는데 가우스 x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구간에서는 n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맞아요?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죠? 해당하는 구간에서 가우스 x의 값이 n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가우스 x 대신에 x 마이너스 n이라고 봐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러면 그래프가 해당하는 구간을 잘라서 이렇게 볼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가우스 값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지.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x 빼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네. x 빼기 마이너스 2.
x 빼기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되는 거지?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맞아? 네. 이 구간에서는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걸 그리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 x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는 x절편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짜리? 1짜리인 애들이 되겠지. 이해해요? 네. 자, 하나 더. 아까 알파라고 하는 것은 x에서 n이라고 하는 거 얘를 뺀 만큼이 알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다면, 즉 x 가우스 x가 알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자 y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알파만큼 찍어주면 된다 이런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x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 그러면 요 차이가 알파잖아. 네. 맞아? 네. 그러면 그 값만큼 y 좌표를 찍어주세요 이런 뜻이지. 네. 여기 길이만큼 똑같이 올라가서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되세요? 네. x가 좀 더 다른 지점에 있을 때 이만큼의 차이만큼 같은 길이로 점을 찍어주시면 보시다시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기울기 1짜리 직선 y는 x 그리고 절편이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되니? 네. 두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알파라고 하는 측면으로 갈 수도 있고 x-n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갈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자.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됐니? 네. 이때 가우스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네. 됐니? 그럼 x 빼기 마이너스 1을 하면 y는 x 플러스 1 되면서 역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겠어? 이렇게 생기겠지. 맞아요? 네. 기울기가 1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기울기 1짜리 얘를 그려주면 되죠. 됐니? 네. 아니면 그냥 알파라고 생각한다면 x가 여기에 찍혀 있을 때 이 길이와 y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을 그려주면 된다고. 네.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 네. 그 다음 범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형태로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됐어요? 네. 얘네들의 높이는 다 똑같이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렇지만 1이 될 수는 없어. 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건 x값이 n 플러스 1일 때 함수값은 0이 된다는 걸 뜻하는 거고, 자, y가 1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돼요? 네. 얘도 보고 얘도 보면 이 그래프의 특징은 이렇게 서술할 수 있어. 그래프가 계단형입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모양적인 거 말고 그래프가 어디에서 끊어져 있다? 어디에서 끊어져 있어요? 1, 2,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끊어져 있지. 네. 그래서 이거는 y는 x는 n에서 불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됐니? 네. 둘 다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어떤 형태야? y는 1, y는 0,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 이런 형태인 거지.
얘네들은 어때? 얘네들은 y는 x, y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네는 y는 x 플러스 1, 얘네는 y는 x 플러스 2, 그죠? 이런 식으로 생긴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다 항상 생김새가 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됐어요? 네. 정확히 표현하면 x 빼기 n의 형태로 그려지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같이. y는 x에 가우스가 씌워져 있고요. 마이너스 x에도 가우스가 씌워져 있어요. 네.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뜻인데, 자, 보세요. 이 가우스 x와, 그러니까 x에 대해서 가우스를 씌운 것과 마이너스 x에 대해서 가우스를 씌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x라고 하는 걸 그냥 정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x를 그냥 정수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y 값은 자 누구예요? x를 n이라고 생각했어요. N. 거기다가 가우스를 씌웠어요. n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에다 가우스를 씌우면 뭐 돼요? 마이너스 n 되니까 값이 얼마? 0이 되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얘네들에 대해서 가우스를 씌우면 누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가 n 되는 거고, 마이너스 x면 얘네들한테 마이너스를 다 곱한 거니까 범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래서 얘한테 값수를 씌우면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됐어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 범위에 들어있을 때 무조건 여기가 값수. 네. 그럼 뭐 생각하고 말고 이구냐. 자 그럼 빼면 1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 값은 누구랑 누구만? 0과 1만 존재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를 여기다 그릴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x 값이 n일 때, 정수일 때, x가 정수일 때는 언제나 0이 된다. 함수 값이. 그리고 이렇게 정수가 아닌 정수와 정수 사이에 존재할 때는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수일 때는 다 0이 돼요. 됐니? 네.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1이 된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어요? 네.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y는 1이다. 이게 보면 가우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가우스는 양의 소수를 제외한 뭐라고 써있어요? 정수 부분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가우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수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인데 더해서 1 됐어요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1 더하기 0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0 더하기 1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맞잖아?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2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렇니? 네. 더해서 1이 되는 정수 두 개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가우스 x가 1이다. 가우스 x가 1이다. 그러면 x는 어디에서 어디? 1에서 2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x의 범위가 1에서 2 사이고 y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이 경우에는 x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고 y의 범위가 1에서 2 사이인 거예요. 이해하니? 네. 세 번째 경우에서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 y의 범위는 2부터 3까지. 2부터 3까지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다.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범위를 우리가 쭉쭉 구할 수가 있어요. 지워버려. 됐지? 네. 걔를 좌표 평면에 표현하면 되지.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x가 1에서 2 사이일 때 y는 얼마라고요? y는 0에서부터 1 사이입니다라고 나와 있지. 맞아? 그러니까 1에서 2 사이. x가 1에서 2라고 하는 건 여기 사이를 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y가 0부터 1 사이라고 하는 건 0에서부터 1, 이 사이에 있어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1, 그 다음에 여기 점선, 여기 점선, 여기는 실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값은 1에서 2 사이고 y값은 0에서 1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애들은 다 가능하다 이거. 됐니? 네. 등호가 있을 때는 실선으로 표현하고 등호가 없을 때는 점선으로 표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나타내주면 된다고. 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x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y는 1부터 2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역시 x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y는 1부터 2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여기 실선, 여기 실선, 점선, 점선으로 해주고 색칠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부터 0일 때 y는 2부터 3입니다. 점점점 올라가네요. 마이너스 1부터 0일 때 y는 2부터 3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0일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됐니?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네모칸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림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또 점선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 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4번의 그래프를 우리가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그래프입니다.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가우스 y의 제곱은 1이다. 이런 형태야. 역시 마찬가지로 가우스 x, 가우스 y는 정수인데 그 정수들을 제곱했대. 그리고 더해서 1 됐대. 그러면 제곱하면 보통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같은 순서상 마이너스 1,2 이런 거 말고 딱 할 수 있는 내용이 자 얘가 0일 때 얘는 누구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맞아? 네. 이렇게 두 개라.
반대로 얘가 1, 0이고 마이너스 1, 0이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됐니? 이 경우의 범위를 우리가 써보면, 자, 가우스 x가 0이에요. 그럼 x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에 있어요 라는 뜻인 거고요. y는 어디에서? 1에서 2 사이에 있어요 이런 뜻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x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 0일 때 1에서 x가 2 사이에일 때 y는 0에서 1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x가 0 사이에 있을 때 y는 0에서 1 사이에 있어요 이런 뜻이겠죠. 맞니? 네. 이렇게 범위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된다 이거야. 밑에다 그릴게요. 자,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y가 2개나 존재하네.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을 때 y라고 하는 건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 1부터 2까지 됐니? 네. 이제 부등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0에서부터 1 사이에 x가 0일 때는 실선이고 x가 1일 때는 점선으로, 마찬가지로 y가 1일 때는 실선으로, y가 2일 때는 점선으로 했니? 네. 그래서 색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1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 더 있죠? x가 0과 1 사이일 때 y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네. 여기는 실선이고 여기는 점선이고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랑은 y 값이 0과 1 사이 동일하고요. x가 1에서 2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2라고 치면 이번에는 실선에 점선에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실선에 점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 이거죠. 됐니? 네. 네, 여기는 뭐 x y 그림이다. 저요? 찍어야 돼. 대칭 함수에서는 선대칭 함수를 먼저 했고, 사실 선대칭이라고 하는 건 요 뜻을 좀 줄여서 쓴 건데, 어떠한 직선에 뭐 대칭인 함수의 그래프, 이런 뜻인데, 직선의 대칭인 걸 우리는 선대칭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줄여서 선대칭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함수가 선대칭 함수일까요? 이런 건데, 선대칭 함수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도 선생님이 써놨지만 f 네모와 f 세모가 같은 문제. 그런데 네모 더하기 세모가 2a더라. 여기서 말하는 2a는 정말 그 a 값이 나와야 합니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수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이 될 수도 있고 2a 자리가 5가 될 수도 있고 뭐 3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상수야. 근데 왜 하필 2a라고 썼나요? 그거는 이제 요 밑에 어떤 기술에 다음과 같은 이런 상태이면 f 네모와 f 세모가 같고, 그런데
네모와 세모를 더한 게 항상 상수 값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함수 fx는 직선 x는 a의 대칭 요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2배를 해서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상수의 절반입니다 이런 뜻이야. 직선 x는 a의 대칭이야. 이걸 우리는 선대칭 함수의 정의라고 표현한다. 자, 예를 들어서 fx는 f의 2-x 더러. 그러면 f는 f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 x랑 2-x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2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상수가 나왔지? 네. 그러면 fx라고 하는 애는 x는 1의 대칭인 함수인 거. x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을 때 그 x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든지 이렇게 생겼다든지 스스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다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직선 x는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이런 fx는 f2-x다 라고 하는 관계식으로 표현한다. 이해? 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는 선대칭 함수구나. 그 함수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런 특징을 느끼시면 되겠다. 됐죠? 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제 우함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함수는 선생님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우함수, 특별히 우함수라고 불러. 근데 잘 보시면 f는 f라고 하는 꼴이고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 나오지? 0 나오지. 그러니까 이 우함수는 특징이 직선 어디에? 직선 어디에 대칭이야? x는 0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y축 대칭의 함수를 우리는 무함수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선대칭 함수는 이런 형태인데 그 중에 특별히 그 직선이 y축이 되는 애.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x는 1, x는 2,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 이런 애들 다 직선인데 x는 0이라고 하는 애는 특별히 이름이 y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애를 우리는 그냥 선대칭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우함수라고 부른다는 소리나 네. 이런 우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y축에 대한 대칭이다 이런 표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이럴 때 얘네들의 그 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y는 x의 제곱 이런 애들 있죠? 이 y는 x제곱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0,0에서 꼭지점을 가지고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x 4제곱이라고 하는 4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모르실 테지만
4차 함수도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똑같이 1 나오죠. 2를 집어넣으면 16이 나오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16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함수랑 똑같은 이런 포물선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래서 이러한 확인을 거쳐서 이 자리가 이렇게 짝수의 형태로 존재하면 오케이? 그러면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되니? 네.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애를 또 적어보면 y는 절대값 x 이런 애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절대값 x 그래프 생각해봐요. 얘의 이름은 뭐예요? y는 절대값인 거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기울기가 플러스 1x랑 마이너스 1x랑 이렇게 기울기가 두 개잖아. 맞아? 네. 그래서 플러스 1x랑 마이너스 1x랑 우리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했어요. 됐니?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야. 절대값을 보고서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 절대값 성질을 생각해 보면 x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x 빼기 0 그러니까 플러스 x 그 다음에 왼쪽에 있을 때는 0 빼기 x 하니까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플러스 x는 기울기가 플러스 1이라는 소리고 마이너스 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얘도 또한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대신에 기본적으로 이제 1학년 때는 이런 형태랑 x의 2n 짝수 차수로 되어 있는 함수랑 그다음에 절대값 x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x는 이제 배우겠죠? 수학 1에서 삼각함수의 그래프 내일 배우네. 코사인 x를 내일 배우고 그다음에 y는 c 상수함수도 내일 배우죠. 내일 붙인 거 아니야? 상수함수를 내일 배워. 상수함수는 원래 알고 있는 거지. y는 c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상수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지? 그냥 수평, 그죠? x축과 평행하다 이런 얘기지. 됐니?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얘를 확장하는 거야. F의 네모와 G의 세모가 같다. 그런데 네모 더하기 세모는 2A다. 분명히 지금 함수가 서로 달라요. F라는 함수랑 G라고 하는 함수랑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프도 두 개야. 그런데 네모 더하기 세모는 2A라고 하는 상수가 나와.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함수 fx와 함수 gx가 직선 x는 a에 서로 대칭이다. 됐니? 네. fx랑 gx의 그래프가 이 직선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라고.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됐니? 얘는 뭐 직선 x는 a니까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얘랑 얘가 서로 대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됐니? 얘는 정의가 쟤는 아까 직선의 대칭의 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점대칭 함수는 이제 어떤 점에
대칭인 함수를 말하겠죠. 됐니? 그래서 이 정대칭 함수의 수학적 표현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번에는 둘이 더한 게 상수가 나와야 돼. 함수값과 함수값의 합이 일정해야 돼. 마찬가지로 네모 더하기 세모도 일정해야 돼. 이렇게 두 관계식이 성립하면 우리는 점 A, B에 대칭이 함수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어요?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F 네모랑 F 세모의 값이 서로 같다잖아. F는 F지. 근데 우리는 F 네모, F 세모를 뭐라고 부르지? 함수값이라고 부르지. 함수값의 의미는 뭐야? Y의 좌표지. 그치? 집중이 안 돼요? 네. 함수값이 서로 같아.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건 Y값이 서로 같다는 거야. 네. 맞아? 그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높이가 서로 똑같다는 소리야. 네모의 함수값과 세모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네모일 때, X가 네모일 때 Y좌표랑 X가 세모일 때 Y좌표랑 Y좌표가 서로 똑같다고. 네모와 세모의 Y좌표가 서로 똑같다. 그런데 그 네모와 세모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둘이 더해서 2A. 그게 무슨 뜻이야? 네모 더하기 세모를 2로 나누는 건 얼마나 하는 소리야? A라는 소리잖아. 그치? 네. 이 얘기는 네모와 세모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A라는 소리는 네모와 세모 가운데 누가 있다? A가 있다는 소리야. 이게 지금 중점을 구하는 방법이거든. 네모와 세모의 가운데를 구하면 얼마입니다? A입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봐봐. 네모와 세모의 가운데가 A래. 됐니? 네. 그리고 그 네모일 때와 세모일 때 함수값이 서로 똑같대. 높이가 서로 똑같은 거야. 됐어요? 네. 그러면 네모와 세모의 가운데가 A입니다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X는 A라고 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네. 자. A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럼 네모는 어디 있고 세모는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이 길이가 이제 서로 같다 이렇게 될 거고. 맞아? 네. 얘랑 길이가 같을 거고. 그런데 그때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네모와 세모가 딱 어떤 점입니다라고 고정된 게 아니라 그냥 A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무조건 한쪽은 네모가 되고 한쪽은 세모가 되는 거고 그때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좀 더 떨어졌을 때 함수값이 요렇고 좀 더 떨어졌을 때 함수값이 요럴 거다 이런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러니까 걔네들을 연결하면 X는 A를 기준으로 좌우가 서로 대칭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예? 네. 물론 네모가 좀 더 가까워지고 세모도 좀 더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또 다른 포인트가 찍힐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값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잘 모르지만 언제나 x는 a라고 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됐어요? 네. 그럼 얘를 봅시다. 얘는 왜 이제 정대칭이 되느냐 이거. 일단 얘의 의미는 함수값과 함수값을 더해서 2b예요 이런 뜻인데 이 얘기는 f 네모 더하기 f 세모를 얼마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얼마? b입니다 이런 뜻이지.
맞아? 네. 그 얘기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B입니다는 얘랑 얘랑의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B가 있어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저기에서도 봤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네모와 세모의 가운데 누가 있어요? A가 있어요. 이런 뜻이지. 그죠? 봐봐. 여기가 A고, 응? 좀 더 밑에다 드릴게. 그 다음에 이제 Y가 B인 거. 여기가 이제 Y가 B야.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네모와 세모는 A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를 네모라고 잡고 여기를 세모라고 잡을 때 이 길이가 일단 서로 같아요. 네. 이런 상태고. 그리고 네모의 함수값과 세모의 함수값 가운데 B가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네모일 때 함수값을 요만큼이라고 잡으면 세모일 때 함수값은 요만큼이 되겠지.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아야지만 들어가요. 되니? 네. 그러니까 얘와 얘를 연결하면 이 점 x는 a라고 하는 점, y는 b라고 하는 점, 그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함수값과 함수값을 더해서 상수가 나오고 네모와 세모를 더했을 때도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점 누구? a, b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좀 더 특별한 애를 만나보면 제가 이제 기함수라고 하는 애인데 f 더하기 f는 0이에요. f 더하기 f는 0. 또는 이렇게도 써요. 이 fx를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니까. 됐니? 네. 이런 애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부르는. 자, 더해서 0 됐고요. 안에끼리 더하면 0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어? 네. 여기 나와 있는 정의에 그냥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네. 이런 애들은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x의 2n-1 그러니까 1차 함수 1차 함수도 원점을 지나죠. 네. 3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5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우리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안 배우셨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죠. 단비례 함수 y는 x분의 1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원점 대칭인 애들 반비례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내일 배우시고 얘를 확장한 게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F 네모 더하기 G 세모는 2B 이때 네모 더하기 세모는 2에 그럼 이제 두 개의 함수가 서로 어디에 대칭이다? A, B라고 하는 점의 대칭이다. 그러니까 함수값을 더했는지 아니면 F는 F, 함수값이 함수값과 같다는지 그 표현을 가지고 선대칭인지 점대칭인지를 구별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기함수. 주기함수는 정의가
네모는 F 세모인데 1번과 똑같은데 차이가 여기가 차이가 생겨. 네모에서 세모를 뺀 게 P다. 이러한 관계일 때는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얘기해요. 됐어? 주기함수라고 하는 것에서 이 주기는 여러분들 복소수 i의 주기성도 배우셨듯이 반복된다 이런 뜻이야. 주기성. 일정한 간격. 그 일정한 간격이 누구야? P라고 하는 값인데 그 간격마다 반복된다고. 뭐가 반복돼? 함수값이 반복되는 거예요. F는 F, 함수값이 같아요, 높이가 같아요 이런 뜻이야. 그런데 네모와 세모의 차이가 얼마라고? P라고.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네모고 여기가 세모이면 그때마다 함수값이 서로 같은 거야. 이해해? 얘가 조금 더 움직이면 어쨌든 걔네들의 차이가 P만큼 나야 되기 때문에 같은 길이만큼 또 떨어져. 그때의 함수값이랑 그때의 함수값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됐다고 치면 마찬가지로 그 다음 파트도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해? 아까 봤던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에 주기함수라고 볼 수 있어. 이런 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앞으로 한 장만 들춰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빵꾸, 이렇게 빵꾸, 이렇게 빵꾸라는 형태로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정한 간격을 이동했을 때 같은 그래프가 반복이 되면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됐니? 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했을 때 이 P를 우리는 주기라고 부른다. 주기. 근데 봐봐. 얘와 얘의 차이가 P예요. P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이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2, 4, 여기 6이야. 그 전에 0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림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8만큼 떨어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이렇게 될 것 같아. 됐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함수값이 서로 같도록 이 차이가 얼마일까요? 만약에 P값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2라고 대답하면 되겠지. 2일 때 함수값과 4일 때 함수값 차이가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잖아. 맞죠? 네. 그런데 여기 자리를 혹시 4라고 말하면 안 될까? 4만큼 떨어져 있을 때도 함수값이 서로 같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될까? 되겠지. 2일 때 함수값과 6일 때 함수값이 서로 같고 4만큼 떨어져 있으면 얘일 때 얘랑 함수값이 서로 같은 거 보니까 이 자리를 4라고 말해도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 P라고 하는 값은 P라고 하는 것은 얘는 최소 주기가 되는 거고 사실 P 자리에는 최소 주기 또는 걔네들의 배수가 모두 다 올 수 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주기는 또는 그 주기의 배수는 P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니? 네. 저 자리에 P라고 하는 숫자는 가장 작은 숫자를 써야 되는 그런 조건은 없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숫자 2를 써도 되고 2의 배수표를 써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P 자리에는 최소 주기 또는 걔네들의 배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주기 함수는 고등 과정에서 sin x, cosine x, 탄젠트 x 이런 애들이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심화로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도 주기 함수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두면 돼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거는 이제 좀 더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뚜렷하게 밑에 있는 4번의 내용을 교과서에서 다루진 않아요.
그리고 해당하는 문제가 딱 챕터로 정해서 나오진 않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함수와 기함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우시고 난 다음에는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무함수와 우함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도 우함수가 나온다. 우함수는 위에서 배웠죠? 무슨 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그래프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른다. 됐니? 네. 그런 우함수와 우함수를 서로 더하거나 빼면 여전히 뭐다? 우함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생긴 애들을 우함수라고 부른다며. 그러면 x의 4제곱과 x의 제곱을 더한 이런 함수는 우함수일까요? 기함수일까요? 물어보면 우함수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 의미야. 얘네들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수프에 가면 미적분에서 이제 한번 보게 돼요. 근데 미리 생각을 해놓고 가면 어쨌든 더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곱하기랑 나누기 했을 때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여전히 우함수다 이거지. 됐니? 네. 그리고 3번 기함수랑 기함수랑 덧셈뺄셈 하면 기함수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4번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우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잠깐 보면 기함수라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차수가 홀수인 애들을 기함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차수가 홀수인 애랑 차수가 홀수인 애를 곱하면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짝수가 되지. 그러니까 우함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나누기를 해도 마찬가지, 그지? 자, 그런데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는 무엇이 될까요? 이러면 우함수는 차수가 얼마인 애야? 짝수인 애지. 네. 기함수는 차수가 어떤 애야? 홀수인 애라고 했지.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홀수가 되겠지. 네. 그런 식으로 1번부터 5번까지는 중상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은 아직 합성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합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합성한다는 뜻이에요. 합성함수. 우함수를 우함수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뒤에 거를 앞에 거에다 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11번 도함수는 나중에 수투 미분해 배우시고 12번에 주기함수끼리 더하거나 곱하면 주기함수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얘네들 우리가 문제로 만나게 되는 건 나중에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선대칭과 점대칭과 주기함수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고1이 할 수 있는 고1이 못하는 내용이 아니잖아. 고1한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인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멈추시고요.